오늘도 박정숙은 죽었다. 아니, 정확히는 죽어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7시, 50년간 해온 습관대로 눈을 뜨지만 더 이상 깨워줄 사람도 깨워야 할 이유도 없었다. 침대 옆 빈자리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사실에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습관처럼 중얼거린 말이 허공에 흩어진다. 대답은 없다. 이제 6개월째다. 거실로 나온 정숙의 발걸음이 멈춘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다. 검은 태안에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정숙은 그 미소조차 이제 원망스럽다. 왜 혼자 먼저 갔느냐고, 왜 자신을 이 텅 빈 세상에 홀로 남겨두었느냐고. 똑똑똑. 거실 모서리 30년 된 괴종시계가 무심하게 시간을 새긴다. 이 소리가 이 집에서 들리는 유일한 생명의 증거였다. 정숙은 그 소리조차 싫어졌다. 매 초마다 자신의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김치 한 통, 반찬 몇 가지가 전부다. 혼자 먹을 분량으로는 너무 많고 함께 나눌 사람은 없다. 식욕도 없다. 커피라도 마시려 했지만 컵을 하나만 꺼내는 것도 서글프다. 링링. 전화벨이 울렸다. 정숙의 심장이 순간 뛴다. 혹시라도. 어머니, 민준이에요. 별일 없으시죠? 아들이었다. 정숙의 어깨가 축 늘어진다. 응, 별일 없다. 요즘 잘 드시고 계세요? 지혜가 반찬 좀 해드리라고 했는데. 괜찮다. 혼자서도 잘 해먹는다. 거짓말이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국수 한 그릇, 저녁은 라면으로 때우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바쁜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병원은 꼬박꼬박 다니세요. 약도 잘 드시고. 알았다. 바쁠 텐데 그만 끊어라. 네, 주말에 시간 되면 얼굴 뵈러 갈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다. 시간 되면이라는 말 뒤에는 아마 안 될 것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정숙은 안다. 아들도 딸도 각자의 삶이 있다. 그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운하다. 오후 2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 찾아왔다. 점심을 대충 때운 후부터 저녁 준비할 때까지의 그 긴 공백. 남편이 있을 때는 함께 뉴스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며 시간이 금세 흘렀는데 이제는 분침이 움직이는 것조차 느릿하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었다. 드라마는 너무 시끄럽고 뉴스는 우울하고 예능은 이해할 수 없다. 채널을 돌리던 손이 멈춘다. 한 젊은 남자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뭔가 낯설지 않았다. 그보다도 그의 목소리가 정숙의 귀를 사로잡았다. 혼자인 밤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정숙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은 가사였다. 목소리는 젊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나이를 초월한 무언가가 있었다.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으려는 따스함까지. 그대가 떠난 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정숙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6개월 동안 굳어있던 감정의 결이 살짝 흔들렸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가슴이 먹먹해졌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상했다. 슬픈 가사인데도 왜인지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괜찮다, 당신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노래가 끝나자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다. 이명웅 인생창가. 이명웅. 정숙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어쩐지 기억해두고 싶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잠들기 전까지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에서 나온 노랫소리였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자신의 잿빛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텅 빈 시간들이 곧 가장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질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75세의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얼마나 눈부실 수 있는지를 아직은 모르지만 박정숙의 영웅시대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노래를 들은 지 3일이 지났지만 정숙의 일상은 여전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칠시에 눈을 뜨고 어김없이 빈자리를 확인하고 어김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가슴 한편에 작은 여운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혼자인 밤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그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다. 장 좀 봐야겠네. 정숙은 중얼거리며 장바구니를 들었다. 일주일에 2번 동네 시장 가는 것이 유일한 바깥 나들이었다. 남편과 함께 다닐 때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1시간도 넘게 걸렸는데 혼자서는 20분이면 충분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생선가게 아저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르신, 오늘은 고등어가 정말 싱싱해요. 한 마리 어때요? 정숙의 발걸음이 멈췄다. 고등어.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생선이었다. 매주 금요일이면 고등어 구이를 해달라고 하던 그 사람. 여보, 고등어는 역시 당신이 구워야 제맛이야. 그런 말을 하며 싱글벙글 웃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 아니에요. 다음에요. 정숙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가슴이 찔끔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순간들이 불쑥불쑥 찾아왔다. 채소 코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무는 남편이 좋아하던 무구경이고 배추는 함께 김장을 담글 때 쓰던 것이고 당근은 남편이 토끼도 아닌데 왜 이런 걸 먹냐며 투덜거리던 그것이었다. 모든 것에 남편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결국 정숙이 산 건 라면 3개와 우유 한 팩이 전부였다. 어르신, 이것만 사세요? 몸에 좋은 거 좀 드셔야죠. 마트 계산대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숙은 괜히 부끄러워졌다. 집에 있는 게 많아서. 또 거짓말이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다시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다. 언제부터인지 세상 모든 게 잿빛으로 보였다. 파란 하늘도 노란 은행잎도 빨간 단풍도 모두 희미한 회색빛이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 자신이 갇힌 것 같았다. 동네 공원을 지나다가 벤치에 앉은 할머니들을 보았다.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부러웠다.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신의 우울한 기운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봐 두려웠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또 그 정적이 맞이했다. 똑똑똑. 시계 소리만이 그녀를 반겼다. 오늘 점심도 라면이었다.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정숙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건너편에서는 누군가의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 분홍색 블라우스, 작은 아이 옷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흔적이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일 때는 매일이 바빴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아침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불평하면서도 그런 일상이 행복했었다. 이제는 아무도 위해 요리할 사람도 챙겨줄 사람도 없다.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걸까?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하다가 문득 무릎이 쑤셨다. 몸도 예전 같지 않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무거운 것을 들기도 벅차다. 거울을 보면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주름이 늘어있고 머리카락도 하얘졌다. 이런 몸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숙은 자신이 무서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미안한 생각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매일이 똑같고 매일이 공허했다. 오후 내내 소파에 누워있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일어났다. 저녁도 간단히 때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순간 또 그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대가 떠난 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3일 전 그 노래. 이명웅이라고 했던가. 정숙은 멍하니 서 있다가 TV를 켰다. 혹시 또 나올까 싶어서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에이, 뭘 기대하고 있는 거야. 정숙은 자신에게 투덜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그 노래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목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으니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정숙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8시 30분. 하루에서 가장 긴 시간대가 시작됐다. 잠들 때까지 남은 3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까? TV를 켜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뜨개질을 하려 해도 손에 힘이 없다. 결국 그냥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며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또, 또, 또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매 초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게 실감났다. 이런 하루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몰랐다. 3일 전 우연히 들은 그 노래 한 곡이 이 모든 잿빛을 걷어낼 씨앗이라는 것을, 곧 자신의 인생에 무지개가 펼쳐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7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여전히 그 노래를 찾고 있었다. 매일 오후마다 TV 채널을 돌려가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이명웅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시끄러운 예능과 진부한 드라마들만이 화면을 채울 뿐이었다. 바보 같은 짓이지. 정숙은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한 번 들은 노래에 이렇게 매달리다니. 하지만 묘했다. 그 짧은 순간이 6개월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았다. 오늘도 점심을 라면으로 때우고 소파에 누웠다. 리모컨을 집어들다가 문득 손목이 아팠다. 어젯밤 뒤척이다가 삐끗한 모양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 곳곳이 아프기 시작했다. 무릎도 어깨도 허리도. 아이고, 이 몸뚱이가. 한숨을 쉬며 채널을 돌리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랑했던 사람아, 고마웠던 사람아. 정숙의 손이 멈췄다. 그 목소리였다. 분명히 그 목소리였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화면을 응시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이명웅. 이번에는 검은 정장이 아닌 편안한 니트를 입고 있었다. 조명이 은은하게 그를 비추는 가운데 그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 보였다. 이제는 안녕, 이제는 안녕. 어머, 정숙의 입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왔다. 가사가 심장을 파고들었다. 마치 남편에게 하지 못한 마지막 인사 같았다. 6개월 전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떠난 그에게 제대로 된 작별도 고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보고 싶을 때면 바람이 되어 찾아갈게. 그 순간이었다. 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다. 장례식 때도 49제 때도 건조하기만 했던 눈가에서 마침내 감정이 터져나왔다. 여보, 당신도 바람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정숙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갑자기 6개월 동안 막혀있던 마음의 댐이 터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했다. 노래가 끝나고 나서도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다. 이명웅 마이너스 사랑은 늘 도망가. 정숙은 그 제목을 입으로 따라 읽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맞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먼저 떠나간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그리고 남편도. 하지만 이 노래를 듣고 나니 다른 생각이 들었다. 떠났다고 해서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 그 사랑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 사람은 바람이 되어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날 저녁 정숙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했다. 고등어는 아니어도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 정도는 만들 수 있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밥 한 공기를 놓고 말했다. 여보, 오늘 좋은 노래 들었어요. 당신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나도 들었다. 좋은 노래더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정숙은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 사랑했던 사람아, 고마웠던 사람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노래가 계속 맴돌았다. 이명웅이라는 젊은 가수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아는 걸까? 어떻게 이렇게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정숙은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다른 노래들은 어떨까? 혹시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노래를 더 부르는 건 아닐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숙에게 궁금증이 생겼다. 알고 싶은 것이 생겼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생겼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다. 어제 그 노래를 듣고 울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마치 가슴에 쌓여있던 먼지를 털어낸 기분이었다.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온통 이명웅 생각뿐이었다. 혹시 아침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을까? 혹시 다른 채널에는 없을까? 하지만 찾는 건 쉽지 않았다. 수십 개의 채널을 돌려봐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포기하기 싫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문득 생각이 났다. 손녀 지수, 대학생인 지수라면 이런 걸 잘 알지 않을까? 젊은 가수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 거야. 전화를 걸기가 조심스러웠다. 혹시 바쁜 건 아닐까?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궁금증이 걱정보다 컸다. 지수야, 할머니야.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혹시 이명웅이라는 가수 아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지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와, 할머니, 이명웅 아세요? 요즘 정말 인기 많은 트롯 가수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이명웅을 알아요? TV에서 우연히 봤는데 노래가 참 좋더라. 맞아요. 이명웅 노래 정말 좋아요. 사랑은 늘 도망가도 부르고 인생창가도 부르고. 할머니, 혹시 다른 노래도 듣고 싶으세요? 정숙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죠.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가서 같이 들어봐요. 이명웅 노래 정말 많아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숙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가슴 어딘가에서 따뜻한 기대감이 올라왔다. 주말이 기다려졌다. 이명웅의 다른 노래들이 궁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대됐다. 정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작은 호기심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곧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 오랜만에 흘린 진짜 눈물, 오랜만에 지은 진짜 미소. 박정숙의 잿빛 세상에 첫 번째 색깔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숙은 현관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 안 곳곳을 청소하고 지수가 좋아하는 호떡까지 붙여놓았다. 6개월 만에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할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다. 할머니, 왔어요. 지수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23세 지수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어머, 우리 지수.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 보이니? 헤헤, 할머니 선물이요. 지수는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냈다. 할머니,
이거로 이명웅 노래 다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다 찾아놨어요. 정숙은 신기한 듯 그 작은 기계를 바라봤다. 이 작은 게 어떻게? 할머니, 이거 진짜 신기해요. 여기 봐요. 지수가 화면을 터치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랑했던 사람아, 고마웠던 사람아. 어머나, 정말 나오네. 정숙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이명웅이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할머니, 이 노래 사랑은 늘 도망가예요. 그런데 이명웅 노래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지수는 신이 나서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건 인생창가, 이건 보금자리, 이건 어머니. 할머니, 이 노래 들어보세요. 어머니 하고 부르면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정숙의 가슴이 또 뭉클해졌다. 이명웅의 목소리로 부르는 어머니에 대한 노래. 정숙은 문득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벌써 20년이 넘게 돌아가셨지만 그 따뜻한 품이 그리웠다. 참 잘 부르네. 이 총각이. 그죠? 이명웅 진짜 노래 잘해요. 그런데 할머니,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이 사람 진짜 착해 보여요. 노래할 때 표정도 그렇고,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지수가 다른 동영상을 틀어줬다. 이명웅이 인터뷰하는 장면이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예의 바른 청년이네. 요즘 이런 젊은이 보기 힘든데.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명웅 팬들 중에 할머니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 네. 인터넷에 보면 영웅시대라고 팬클럽도 있고 할머니들끼리 모임도 하고 그래요. 정숙은 영웅시대라는 말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다. 영웅의 시대. 뭔가 웅장하고 희망찬 느낌이었다. 지수야, 그 영웅시대라는 게 뭔지 더 자세히 알려줄래? 지수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관심 있으세요? 그날 오후 내내 할머니와 손녀는 이명웅의 노래를 들었다. 나의 아버지, 보금자리, 손잡아줘요, 바램. 한 곡 한 곡 들을 때마다 정숙의 마음에는 새로운 감정들이 피어올랐다. 어떤 노래는 그리움을, 어떤 노래는 위로를, 어떤 노래는 희망을 전해줬다. 모든 노래가 마치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 지수야, 이 사람이 몇 살이나 된 거니? 31살이요. 31? 정숙은 놀랐다. 내 손잡벌인데 어떻게 이런 깊은 노래를.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신기했어요. 이렇게 젊은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알까 해서요. 저녁이 되자 지수는 더 놀라운 걸 보여줬다. 할머니, 이거 봐요. 이명웅 콘서트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거대한 공연장이 나타났다. 수만 명의 관객들이 하늘색 응원봉을 흔들며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 장관에 정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총각을 보러 온 거야? 네. 그리고 봐요. 할머니들 정말 많죠? 정말 그랬다. 화면 속에는 정숙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행복해 보였다. 할머니, 혹시 콘서트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 같은 늙은이가 그런데 가도 되나? 당연하죠. 이명웅 콘서트는 정말 모든 연령대가 와요. 할머니들끼리 친구 되기도 하고 정말 좋은 분위기예요. 정숙은 화면 속 할머니들을 유심히 바라봤다. 모두 자신과 비슷한 나이인데도 얼마나 생기발랄해 보이는지. 자신처럼 상실감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저렇게 활기찬 사람들이었을까? 지수야, 그 할머니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이니? 지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좋아하는 게 있으면 사람은 달라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정숙의 마음 깊이 박혔다. 좋아하는 것. 언제부터 자신에게는 좋아하는 것이 없었을까? 남편, 자식들, 집안일. 모든 게 의무와 책임이었지. 순수하게 좋아한다는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 할머니, 이거 봐요. 이명웅이 팬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화면 속 이명웅이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숙은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젊은 가수가 정말로 팬들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어때요? 이명웅 좀 더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더 알고 싶다. 이 좋은 총각을 더 알고 싶어? 지수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할머니, 제가 핸드폰으로 이명웅 노래들 다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팬카페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인터넷? 나 같은 늙은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해요. 요즘 할머니들 다 하세요. 이명웅 팬들끼리 인터넷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공유하고 정말 재밌어요. 그날 밤 지수가 돌아간 후에도 정숙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이명웅의 노래와 콘서트 장면들이 맴돌았다. 특히 화면 속에서 행복하게 웃던 할머니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정숙에게는 되고 싶은 모습이 생겼다. 화면 속 그 할머니들처럼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베개 밑에는 지수가 놓고 간 핸드폰이 있었다. 이명웅의 노래들이 가득 담긴 그 작은 기계에 내일부터 정숙의 하루는 분명 달라질 것이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숙은 설렘으로 잠들었다. 사랑했던 사람아, 고마웠던 사람아,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곧 그녀도 영웅시대의 당당한 일원이 될 거라는 것을. 지수가 다녀간 지 3일째 되는 화요일 오전,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이명웅의 나의 아버지를 들으며 동네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산책이었다. 하늘이 이렇게 파란지, 나무들이 이렇게 푸른지 새삼 깨달았다. 고생 많으셨어요, 나의 아버지.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노래에 발걸음이 저절로 맞춰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정숙 자신이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다.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는데 게시판에 붙은 화려한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이명웅 팬클럽 영웅시대 어르신 소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복지관 2층 강당.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환영. 함께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눠요. 정숙의 심장이 쿵했다. 지수가 말했던 그 영웅시대였다. 그것도 어르신 소모임이라니. 자신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정말 있구나. 포스터를 한참 들여다보던 정숙은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11시. 모임까지 3시간이 남았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가 거기 가도 될까? 나 같은 늙은이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발걸음은 집 쪽이 아닌 복지관 주변을 맴돌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자신처럼 이명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까 하고 기웃거렸다. 점심을 먹고 다시 복지관 앞에 왔다. 1시 50분. 이제 정말 결정해야 했다. 그냥 한 번만. 구경만 하고 오자. 정숙은 용기를 내어 복지관 안으로 들어섰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이미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어머, 선아 씨. 오늘 옷 예쁠요. 에이, 이게 뭐가 예뻐요. 그런데 오늘 영웅이 새 노래 나온다는 소식 들었어요? 이명웅 얘기다.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강당 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에는 20여 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정숙과 비슷한 연배였고 몇 명은 더 젊어 보였다.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앞에 앉아있던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저는 정숙은 얼굴이 빨개졌다.
괜찮아요. 처음 오시는 거죠? 저는 이 모임 리더 김선아예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숙입니다. 박정숙 선생님, 환영해요. 자, 여기 앉으세요. 선아가 자신 옆 자리를 가리켰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정숙 선생님도 이명웅 좋아하세요? 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영웅이 정말 노래 잘하죠.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사랑은 늘 도망가요. 아, 그 노래 정말 명곡이에요. 저도 그 노래 들으면서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맞아요. 그 노래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어머니 노래 들으면서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나의 아버지도 정말 좋더라고요. 정숙은 놀랐다. 이 사람들 모두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 자신만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며 울었던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정숙 선생님, 혹시 콘서트는 가보셨어요? 옆에 앉은 70대 할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콘서트는 너무. 아이고, 그럼 안 돼요. 콘서트 한번 가보면 정말 달라져요. 우리 다음 달에 대구 콘서트 단체로 가기로 했거든요. 같이 가실래요? 저,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요? 무슨 소리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저희 회원 중에 80 넘으신 분도 계셔요. 김복순 할머니 어디 계세요? 여기요. 뒤쪽에서 팔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로 80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고 있었다. 복순 할머니가 우리 회원 중에 제일 열혈 팬이에요. 콘서트 때마다 맨 앞줄에 앉아서 응원해요. 정숙은 입이 벌어졌다. 80 넘은 할머니가 콘서트 맨 앞줄에서 응원한다니. 복순 할머니, 정숙 선생님한테 콘서트 얘기 좀 해주세요. 복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정숙 씨, 나이 몇이세요? 75입니다. 아이고, 나보다 어리시네. 저는 82이에요. 처음엔 저도 콘서트 가기 무서웠어요. 이 늙은 몸이 그런 데 가서 뭐 하나 싶어서. 그런데 한번 가보니 정말 달라져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엄청 많고 다들 너무 친절하고. 복순 할머니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내가 아직 늙지 않았구나. 아직 뭔가를 좋아할 수 있구나. 정말 그 순간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정숙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복순 할머니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그때 선아가 앞에서 박수를 쳤다. 자, 그럼 오늘 모임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명웅의 최신곡 바램을 함께 들어볼 거예요. 대형 스피커에서 이명웅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꿈을 꾸듯 살아가네. 20여 명의 여성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래에 빠져들었다. 어떤 분은 따라 부르고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감상했다. 정숙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휩싸였다. 노래가 끝나고 나서 한 분이 말했다. 역시 우리 영웅이. 이번 노래도 정말 좋네요. 가사가 정말 와닿아요. 꿈을 꾸듯 살아가네라는 부분. 정말 우리가 지금 그런 기분 아닌가요? 맞아요. 영웅이 덕분에 우리가 꿈꾸며 살고 있어요. 정숙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놀랐다. 이 사람들 모두 이명웅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들이구나. 자신처럼. 정숙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 노래 어때요? 갑자기 질문을 받자 정숙은 당황했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가사가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정숙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꿈을 꾸듯 살아가네라는 부분이요. 저도 요즘 그런 기분이에요. 어떤 기분이요? 이명웅 노래를 알고 나서 뭔가 새로운 꿈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모임장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숙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맞아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이에요. 영웅이가 우리에게 꿈을 선물해줬어요.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임이 끝난 후 선아가 정숙에게 다가왔다. 정숙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저,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오셔야죠. 그리고 이거 가져가세요. 선아가 작은 종이를 건넸다. 우리 단체 카카오톡 방이에요.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영웅이 소식도 받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 모두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줬다. 현관문을 열면서 정숙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말했다. 여보, 오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우리 영웅이 얘기로 꽃을 피웠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선아가 준 종이를 들여다봤다. 카카오톡. 지수가 가르쳐준 건 기억났지만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달랐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힘이 됐다. 내일은 지수한테 전화해서 카카오톡 하는 법 배워야겠다. 정숙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시작된 작은 걸음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지수야, 할머니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은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부터 카카오톡 생각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할머니, 무슨 급한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카카오톡 하는 법 좀 가르쳐 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지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와, 할머니. 정말요? 어제 이명웅 팬클럽 갔다 오셨구나. 어떻게 알았니? 그런 거 아니면 할머니가 갑자기 카카오톡을 왜 해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정숙은 어제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선아 씨 이야기, 복순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까지. 할머니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요. 정말 즐거우셨구나. 그런데 지수야, 할머니가 카카오톡을 정말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할머니, 요즘 할머니들 다 하셔요. 괜찮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오후 3시, 지수가 노트북까지 들고 찾아왔다. 할머니, 먼저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부터 시작해봐요. 이 작은 화면을 내가 어떻게.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외할머니도 작년에 시작하셨는데 이제 저보다 잘하세요. 지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하나씩 배워나갔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떨려서 원하는 글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몇 번 연습하니 조금씩 익숙해졌다. 할머니, 이제 단체방에 들어가 보세요. 여기 영웅시대 어르신 모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화면을 터치하자 대화창이 열렸다. 벌써 몇십 개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선아, 어제 새로 오신 정숙 선생님, 단체방 들어오셨어요? 복순 할머니 정숙 씨, 반가워요. 미경님, 정숙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영자, 오늘 영웅이가 인스타에 셀카 올렸어요. 너무 잘생겼어, 유유. 어머나, 벌써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갔네? 할머니, 답장해보세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글자를 눌러가며 메시지를 작성했다. 정숙 안녕하세요. 어제 처음 참여한 박정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연달아 답장들이 올라왔다. 선아, 정숙 선생님, 환영해요. 복순 할머니 우와 카톡까지 하시네. 대단해요. 미경님 선생님, 이제 완전 영웅시대 일원이네요. 영자, 정숙 선생님도 이제 영웅이 덕후 키읔키읔. 덕후가 뭔 뜻이니? 할머니, 좋아하는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팬을 뜻해요. 좋은 의미예요. 정숙은 신기했다. 이 작은 화면 너머로 어제 만난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니. 그때 또 메시지가 올라왔다. 선아, 혹시 이명웅 굿즈 사본 적 있으세요? 정숙, 굿즈가 뭔가요? 영자,
선생님 초보시구나. 굿즈는 아티스트 관련 상품이에요. 미경님 응원봉, 포스터, 사진집, 키링 이런 거요. 지수가 설명해줬다. 할머니, 굿즈는 좋아하는 가수의 물건들을 말해요. 팬들이 사서 간직하거나 콘서트에서 응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복순할머니 정숙 씨, 처음에는 응원봉부터 사보세요. 하늘색이 정말 예뻐요. 선아 맞아요. 이명웅 공식 응원봉 영웅봉이요. 미경님, 저 작년에 처음 샀는데 정말 예뻐요. 집에서도 켜놓고 있어요. 히읗히읗. 정숙은 호기심이 생겼다. 지수야, 그 응원봉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니? 지수가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보여줬다. 하늘색으로 빛나는 예쁜 봉이 화면에 나타났다. 우와, 정말 예쁘다. 이게 이명웅 색깔이구나? 네. 하늘색이 이명웅의 대표색이에요. 팬들을 하늘사람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날부터 정숙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카카오톡을 확인했다. 밤사이 올라온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이명웅의 새로운 소식, 다른 회원들의 일상 이야기, 콘서트 후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올라왔다. 영자, 오늘 이명웅 라디오 출연해요. 밤 10시에 꼭 들어보세요. 정숙, 어느 라디오인가요? 선아 KBS 쿨 FM이에요. 정숙 선생님도 들으실 거죠? 정숙 네. 꼭 들어보겠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10시에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뭔가를 기다리는 설렘을 느끼며 안녕하세요. 이명웅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TV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친근함이 있었다. 요즘 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팬분들이 콘서트에 오셔서 열심히 응원해 주실 때 정말 감동받아요.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 같은 나이의 팬들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구나. 방송이 끝나자마자 카카오톡 방이 난리가 났다. 복순할머니,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유유. 영자 영웅이가 할머니 팬들 얘기할 때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미경님, 나도 울컥했어. 유유. 정숙 저도 감동받았어요. 정말 좋은 청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정숙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질렀다. 인터넷으로 이명웅 응원봉을 주문한 것이다. 지수가 가르쳐준 대로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떨리는 손으로 주문하기를 눌렀다. 이틀 후 택배 상자가 도착했을 때 정숙은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다. 상자를 뜯자 하늘색 응원봉이 나타났다. 어머나, 정말 예쁘네. 스위치를 켜자 응원봉이 하늘색으로 빛났다. 그 순간 정숙은 정말로 자신이 영웅시대의 일원이 된 것 같았다. 카카오톡에 응원봉 인증샷을 올렸다. 정숙 응원봉 도착했어요. 너무 예뻐요. 선아 우와. 정숙 선생님 완전 덕후 되셨네요. 키읔키읔. 복순할머니 이제 진짜 영웅시대. 축하해요. 미경님 다음 주 모임 때 가져오세요. 같이 켜봐요. 그날 밤 정숙은 응원봉을 켜놓고 이명웅 노래를 들었다. 거실이 하늘색으로 물들면서 마치 콘서트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꿈을 꾸듯 살아가네.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다. 75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매일 아침 카카오톡을 확인하는 재미, 이명웅의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는 즐거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행복.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이 똑같고 지루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롭고 기대됐다. 어느 날 아들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바빠. 바쁘시다고요? 뭐가 바쁘신데요? 정숙은 웃었다. 영웅시대 모임 준비하느라 바빠. 그리고 카카오톡도 해야 하고 콘서트 준비도 해야 하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들아, 엄마가 요즘 정말 행복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전화 너머로 민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혹시 어디 이상한 데 빠지신 건 아니죠? 이상한 게 아니라 좋은 데야.
이명웅이라는 가수 아니? 그 사람 팬클럽 활동하고 있어. 이명웅요? 그 트롯 가수요? 그래. 노래도 정말 좋고 사람들도 좋고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건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한참 후에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정말 행복하시다고요? 그럼 엄마가 거짓말할 줄 알아? 70 넘어서 새로운 취미가 생기니까 신기하더라. 나이는 정말 숫자구나 싶어. 그날 저녁 정숙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말했다. 여보, 당신이 세상 떠난 후로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야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명웅이라는 좋은 가수도 알게 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당신도 좋아하실 거예요. 응원봉을 켜고 이명웅의 바램을 들으며 정숙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자신의 시대가 시작된 것 같다고.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박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하늘색 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정숙은 내일이 더욱 기다려졌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박정숙의 영웅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콘서트 당일 정숙은 새벽 5시에 잠에서 깼다. 평생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설렘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어젯밤부터 카카오톡 방은 콘서트 얘기로 난리였다. 선아 내일 대구역에서 오전 10시에 만나요. 복순 할머니 응원봉 챙기세요. 그리고 편한 신발 신고 와요. 미경님, 정숙 선생님 첫 콘서트인데 감동받을 거예요. 유유. 영자 나도 처음 갔을 때 울었어. 키읔키읔. 정숙 너무 떨려요. 잘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그리고 며칠 전에 온라인으로 주문한 하늘색 모자까지. 완벽한 영웅시대 룩이었다. 여보, 오늘 엄마가 콘서트 간다. 이명웅 콘서트. 남편의 영정사진에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는 여행이었다. 대구역에서 만난 영웅시대 어르신 모임 회원들은 모두 하늘색 옷을 입고 있었다. 마치 단체복을 맞춰 입은 것처럼 보였다. 정숙 선생님, 여기요. 선아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그녀의 뒤로 복순 할머니, 미경 씨, 영자 씨까지 총 15명이 모였다. 와, 정말 많이 왔네요. 그럼요. 우리 영웅이 콘서트인데 안 올 수가 있어요? 복순 할머니가 큰 가방을 메고 있었다. 복순 할머니, 가방에 뭐가 들어 있어요? 응원 도구들이요. 슬로건도 있고 포스터도 있고. 정숙 씨도 하나 드릴게요. 복순 할머니가 꺼낸 건 영웅아 사랑해라고 적힌 작은 슬로건이었다. 네? 이걸 들고 다녀야 해요? 그럼요. 콘서트장에서는 다들 이런 거 들고 다녀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콘서트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분위기는 축제 같았다. 75세 정숙이 제일 어린 축에 속했다. 80대, 심지어 85세 할머니까지 있었는데 모두 20대처럼 들떠 있었다. 정숙 씨, 콘서트장 들어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미경 씨가 말했다. 왜요?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하늘색 바다를 보게 될 거예요. 하늘색 바다? 응원봉들이 다 하늘색으로 빛나거든요. 정말 장관이에요. 콘서트장에 도착하자 정숙은 입이 벌어졌다. 거대한 건물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늘색 뭔가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와, 세상에. 놀라죠? 저도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선아가 웃으며 말했다. 입장할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렸다. 그 시간 동안 정숙은 주변을 둘러봤다. 자신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그런데 모두의 표정이 하나같이 밝고 행복해 보였다. 할머니, 첫 콘서트세요? 옆에서 2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말을 걸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이 너무 신기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거든요. 젊은 분도 이명웅을 좋아해요? 당연하죠. 이명웅은 정말 모든 세대가 좋아해요. 할머니들이 더 열정적이시긴 하지만요. 젊은 여성이 웃었다. 드디어 입장이 시작됐다. 콘서트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숙은 숨이 막혔다.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수만 개의 좌석이 원형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공간. 그리고 벌써 사람들이 응원봉을 켜기 시작해서 콘서트장 전체가 하늘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정숙 선생님, 우리 자리 여기에요. 생각보다 무대와 가까운 자리였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응원봉을 꺼냈다. 자, 정숙 선생님도 켜보세요. 응원봉을 켜자 하늘색 빛이 나왔다. 주변 수만 개의 응원봉과 함께 어우러지니 정말 하늘색 바다가 된 것 같았다.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 드디어 불이 꺼지고 콘서트가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이명웅입니다. 무대 위에 이명웅이 나타나자 콘서트장이 폭발했다. 수만 명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함성이 건물을 뒤흔들었다. 영웅아, 사랑해. 오빠, 정숙도 모르게 영웅아 하고 소리쳤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크게 불러봤다. 첫 번째 노래가 사랑은 늘 도망가였다. 사랑했던 사람아, 고마웠던 사람아. 처음 들었던 그 노래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 울려 퍼지니 전혀 다른 감동이었다. 정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옆에 있던 복순 할머니도 울고 있었다. 무대 위에 이명웅은 TV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에 담긴 진정성이 콘서트장 전체를 감동으로 물들였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명웅이 무대에서 인사했다. 특히 멀리서 와주신 분들, 연세 많으신데도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마치 자신들을 향해 하는 말 같아서 정숙은 더욱 감동받았다. 보금자리, 나의 아버지, 인생창가. 정숙이 아는 노래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콘서트장은 더욱 뜨거워졌다. 특히 어머니 노래가 나왔을 때는 콘서트장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합창했다. 정숙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목청껏 따라 불렀다. 어머니 하고 부르면 자신도 모르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다. 그리고 남편도, 그리고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자식들도 내가 이렇게 행복해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도 자신이 행복해하는 걸 좋아할 거라고. 콘서트 중간에 이명웅이 무대 가까이 나와서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 정숙의 자리는 그 동선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지만 이명웅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환하게 웃어줬다. 어머나, 나 봤어. 영웅이가 나 봤어. 정숙은 어린아이처럼 소리쳤다. 복순 할머니가 웃으며 등을 두드려줬다. 그럼요. 영웅이는 진짜 팬들 하나하나 다 사랑해요. 콘서트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앵콜곡으로 바램이 나왔다. 꿈을 꾸듯 살아가네.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꿈을 꾸듯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6개월 전만 해도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꿈 같다는 것을.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모두 여운에 빠져 있었다. 정숙 선생님, 어떠셨어요? 선아가 물었다. 정말 꿈 같았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75세에 이런 걸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복순 할머니가 팔을 휘둘렀다. 다음 콘서트도 가야죠. 다음 콘서트요? 그럼요. 이명웅은 전국 투어를 해요. 서울, 부산, 광주. 우리 다 따라다닐 거예요. 정숙은 웃었다. 자신도 그러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이 꿈만 같았다. 수만 명과 함께 노래하고 함성 지르고 눈물 흘리고 핸드폰으로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숙 민준아, 엄마 콘서트 잘 다녀왔다. 정말 행복했어. 사진도 많이 찍었으니까 나중에 보여줄게. 곧 답장이 왔다. 민준 어머니, 정말 즐거우셨나 봐요.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요. 사진 빨리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정숙은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늘색 응원봉을 든 자신의 모습,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모든 사진에서 자신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당신도 함께 봤죠? 남편의 영정사진에 말을 건넸다. 나도 이제 진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만난 좋은 사람들이고 당신이 보내준 선물 같은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콘서트의 여운을 안고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하늘색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 가운데 자신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박정숙의 인생에 진짜 무지개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이분이 우리 엄마 맞나요? 주말 오후 정숙의 집을 찾아온 아들 민준과 딸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실 곳곳에는 이명웅 포스터가 붙어 있고 TV 옆에는 하늘색 응원봉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며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응? 아, 너희 왔구나. 잠깐만 카톡 답장 좀 하고. 정숙 선아 씨, 다음 주 부산 콘서트 티켓팅 몇 시예요? 선아 오후 8시요. 정숙 선생님도 가시죠? 정숙 당연히 가야죠. 벌써 설레요 히읗히읗. 어머니가 카톡을 하신다고요? 지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요즘 카톡 안 하면 영웅시대 소식을 못 받아.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민준과 지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6개월 전만 해도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인 게 언제였던가. 엄마, 혹시 콘서트 사진 보여주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사진 정말 많이 찍었어. 여기 봐라. 정숙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조작해서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콘서트장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함께한 사진, 하늘색 바다 사진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네요. 그럼 2만 명이 왔다더라. 그런데 지혜야, 여기 봐. 이분이 복순 할머니인데 82이셔. 사진 속 복순 할머니는 응원봉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82에도 콘서트를 가시는구나. 민준이 감탄했다. 그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나이 제한이 어디 있어? 정숙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엄두도 못 냈을 텐데. 그런데 어머니, 혹시 이상한 사람들은 없으세요?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꾼들도 많다던데.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영웅시대 회원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야. 선아 씨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미경 씨는 간호사 출신이고 모두 제대로 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머니, 콘서트 티켓이 비싸지 않나요? 지혜가 걱정했다. 비싸긴 하지. 그래도 내가 벌어놓은 돈인데 내 좋은 일에 쓰면 안 되나? 너희들한테 패 끼치는 것도 아니고. 민준과 지혜는 또다시 놀랐다. 예전 어머니라면 돈이 아까워서라며 포기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 부산 콘서트 가기로 했어. 1박 2일로 여행도 겸해서. 여행요? 그럼 복순 할머니가 부산 맛집도 알아보자고 하시더라. 우리 나이에 뭘 못해? 몸 건강할 때 다니는 거지.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선아 씨야? 응, 지금 자식들이 와 있어. 뭐? 이명웅이 인스타에 뭘 올렸다고?
정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어머나, 우리 콘서트 사진을 올렸네. 여기 봐라. 이게 우리가 있던 자리야. 화면을 보여주며 신난 목소리로 설명하는 어머니를 보며 민준과 지혜는 웃음이 나왔다. 엄마가 이렇게 신나하시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봐요. 지혜가 속삭였다. 그러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이야. 점심을 먹으면서 정숙은 자식들에게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자세히 이야기해줬다. 이명웅을 알게 된 계기부터 첫 모임 참석, 카톡 배우기, 응원봉 사기, 그리고 콘서트까지.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영웅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 특히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들으면서 아버지한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못한 게 후회됐거든.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 아버지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민준과 지혜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할지 몰랐었다. 그런데 이명웅이라는 가수가 어머니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다니. 엄마, 다음 콘서트 언제예요? 지혜가 물었다. 다음 주 부산이고 그 다음엔 광주, 그 다음엔 대전. 왜? 혹시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정숙의 눈이 동그래졌다. 너도? 정말? 네.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엄마 친구분들도 만나보고 싶고요. 어머나, 정말이야? 정숙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딸과 함께 콘서트를 간다니. 저도요. 민준도 손을 들었다. 이번 기회에 엄마랑 시간도 보내고 이명웅도 한번 봐야겠어요. 세상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안부 전화 한 통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함께 콘서트를 가자고 하다니. 그런데 엄마, 티켓팅이 어렵다던데요? 걱정 마. 선아 씨가 티켓팅 고수거든. 맡겨놔. 그런데 너희들 이명웅 노래 좀 들어봐야겠다. 콘서트 가서 모르면 재미없어. 그날 저녁 정숙은 자식들에게 이명웅의 노래들을 들려줬다. 처음에는 이런 걸 왜 좋아하세요? 라던 민준과 지혜도 점점 빠져들었다. 진짜 잘 부르네요. 가사도 좋고. 이해했어요, 엄마. 왜 좋아하시는지. 며칠 후 영웅시대 모임에서 정숙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자식들도 다음 콘서트 같이 간대요. 어머, 정말요? 대단하다. 정숙 선생님 자식들이 효자효녀네요. 그런 게 아니라 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달라졌으니까 아이들도 달라진 거겠죠. 예전에는 내가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활기차고 당당하니까 아이들도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져요. 그날 저녁집에서 정숙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엄마 콘서트에 같이 간다고 해요. 믿어져요? 75세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이 먼저 가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당신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선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명웅도 좋은 사람들도 이 모든 변화도. 정숙은 응원봉을 켜고 이명웅의 바램을 틀었다. 꿈을 꾸듯 살아가네.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아니, 꿈보다 더 좋았다. 현실이 꿈보다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75세에 처음 알게 됐다.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다. 민준 엄마, 이명웅 노래 듣고 있어요. 어머니 노래 들으니까 엄마 생각나네요. 사랑해요. 지혜 엄마 덕분에 좋은 음악 알게 됐어요. 콘서트 정말 기대돼요.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정숙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가족 모두 영웅시대. 히읗히읗. 그날 밤 정숙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자식들이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함께 콘서트를 가겠다니. 박정숙의 무지개는 이제 가족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 선아 씨,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화요일 오후 복지관 영웅시대 모임에서 정숙은 선아가 펼쳐놓은 지도와 일정표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당연히 가능해요.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선아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임영웅 성지순례 투어. 전남 목포에 있는 영웅이 고향도 가고 뮤직비디오 촬영지도 둘러보고 2박 3일로 여행하는 거예요. 복순 할머니가 손뼉을 쳤다. 와, 진짜 가는 거예요? 영웅이가 자란 그 집도 볼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미 목포 관광청에 문의해 봤는데 임영웅 투어 코스가 따로 있대요. 생가 앞 다니던 학교, 자주 가던 카페까지 다 표시되어 있어요. 정숙은 설렘과 두려움이 반반씩 섞인 마음이었다. 지난달 부산 콘서트 때 자식들과 함께 갔던 것도 큰 모험이었는데 이번에는 2박 3일 여행이라니. 그런데 우리 나이에 그런 먼 곳까지 가도 괜찮을까요? 정숙 선생님, 걱정 마세요. 미경 씨가 손을 흔들었다. 우리 중에 간호사 출신도 있고 여행사 다닌 분도 계셔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 수 있게 자식분들 연락처도 받아둘 거예요. 선아가 덧붙였다. 영자 씨가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여기 봐요. 이미 목포 펜션도 예약했어요. 바다 보이는 곳이래요. 바다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서해 바다예요. 영웅이가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그 바다. 그 순간 정숙은 결심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는가. 75세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저도 갈래요. 정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네, 한번 살아보죠, 뭐. 그날 집에 돌아온 정숙은 곧바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엄마가 2박 3일 여행 간다. 어디로요? 목포. 임영웅 고향 구경하러. 전화 너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영웅시대 친구들이랑 같이. 총 12명이 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차라리. 민준아.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이제 여행도 못 가는 늙은이로 보여?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나이 75세 맞아. 하지만 아직 멀쩡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 걱정 마. 조심히 다녀올게. 알겠어요, 어머니. 그런데 정말 조심하세요. 매일 안부 연락 주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짐을 쌀 준비를 시작했다. 2박 3일 여행을 위한 옷가지들, 상비약, 그리고 물론 하늘색 응원봉까지. 거울 앞에서 여행복을 입어보며 정숙은 생각했다.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여행 떠나기 전날 밤 지혜가 찾아왔다. 엄마, 여행 준비는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그런데 갑자기 떨리네. 왜요? 이런 여행이 처음이거든. 내 아버지랑도 신혼여행 빼고는 제대로 된 여행을 못 해봤어.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7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멋있긴 무슨.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늙고 싶어요. 정숙은 웃음이 나왔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젊을 때 실컷 누려야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은 서울역에서 영웅시대 친구들을 만났다. 모두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는데 하나같이 들뜬 표정이었다. 정숙 선생님, 준비됐어요? 네, 완전 준비됐어요. KTX를 타고 목포로 향하는 동안 정숙은 창밖 풍경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언제 마지막으로 기차 여행을 해봤던가? 선생님들, 이거 봐요. 영자 씨가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임영웅이 인스타에 고향 바다가 그립다고 올렸어요. 어머, 우리가 가는 바로 그 바다네. 영웅이도 우리를 응원해주는 것 같아요.
목포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임영웅의 초등학교였다. 소박한 시골 학교였지만 정문 앞에는 이미 다른 팬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와, 정말 영웅이가 다닌 학교구나. 여기서 어린 영웅이가 뛰어놀았겠네요. 다음은 임영웅이 어렸을 때 살던 동네였다.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집들이 정감 있게 느껴졌다. 참 소박한 동네네요. 그래서 영웅이가 그렇게 겸손한 것 같아요. 점심은 임영웅이 좋아한다는 목포 맛집에서 먹었다. 홍어삼합에 갈치조림까지 정숙은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맛보며 신기해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이제야 먹어보지? 그러게요. 영웅이 덕분에 새로운 음식도 알게 되네요. 오후에는 임영웅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둘러봤다. 바닷가 방파제 위에서 찍은 그 유명한 장면에 바로 그 자리였다. 여기서 영웅이가 노래했구나.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탁 트인 서에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영웅이가 이 바다를 보며 자랐구나.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가며 정숙은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도 바다를 좋아했는데 함께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저녁 펜션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임영웅 노래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좋은 여행이네요. 맞아요. 나이 들어서 이런 여행할 줄 몰랐어요. 우리 영웅이 덕분에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복순 할머니가 정숙을 보며 말했다. 정숙 씨, 처음 모임에 왔을 때 생각나요? 그럼요.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그런데 지금 봐요. 이렇게 여행까지 오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달라졌죠.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영웅이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줬어요. 둘째 날에는 임영웅이 자주 갔다는 카페도 가고 그가 데뷔 전 노래 연습을 했다는 바닷가 정자도 찾아갔다. 정자에서 바라본 일몰이 장관이었다. 주황빛으로 물든 바다 위에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영웅이도 이런 일몰을 보며 꿈을 키웠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그 꿈을 이루었고요. 정숙은 그 순간 깨달았다. 꿈은 나이에 상관없이 꿀 수 있다는 것을, 자신도 75세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나의 꿈은 뭐지? 복순 할머니가 물었다. 정숙 씨 꿈이 뭐예요? 글쎄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영웅이 콘서트 많이 보는 거.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그것도 좋은 꿈이에요. 그리고 정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언젠가는 영웅이한테 직접 편지도 써보고 싶고 혹시 기회가 되면 만나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어요. 우와, 좋은 꿈이네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마지막 날 아침 펜션을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하늘색 옷을 입은 12명의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이 사진 평생 간직할 거예요. 정숙이 말했다. 우리 모두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남편의 영정사진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여보,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당신과 함께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날 밤 정숙은 여행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 핸드폰으로 민준과 지혜에게 사진을 보냈다. 정숙 여행 잘 다녀왔어. 사진 봐라.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지. 민준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안 다치고 오셨네요. 다행이에요. 지혜 엄마 완전 여행 고수 같아요. 다음에는 저도 같이 갈래요. 히읗히읗. 정숙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정숙 그래. 다음엔 가족 여행 가자. 영웅이 전국 투어 따라다니면서 말이야. 키읔키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정숙은 다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고. 75세 박정숙의 새로운 인생 2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정숙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동네 복지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정숙은 하늘색 운동복을 입고 응원봉이 든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럼요. 오늘 우리 신입회원분들 오시는 날이잖아요. 복지관 2층 강당에는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1년 전과는 달리 이제 정숙이 영웅시대 어르신 모임의 브리더가 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들, 여기 앞자리에 앉으세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새로운 할머니 두 분이 어색해하며 앞자리에 앉았다. 혹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와도 될까요? 이명웅을 잘 모르는데 그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다. 당연히 괜찮아요. 저도 1년 전에는 이명웅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정말요? 그럼요.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복순 할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여전히 팔팔한 모습이었다. 정숙 씨, 오늘 준비 다 했어요? 네, 할머니. 신입회원분들 환영회 준비 완료. 정숙은 준비해온 이명웅 사진들과 응원용품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1년 동안 모은 굿즈들이 상당했다. 와, 정말 많네요. 신입회원 중 한 분이 감탄했다. 이게 다 1년 만에 모은 거예요. 처음에는 응원봉 하나 사는 것도 큰 결심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네요. 정숙이 웃었다. 오늘 모임의 주제는 나의 영웅 이야기였다. 각자 이명웅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그럼 우리 정숙 선생님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선아가 말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그 우울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저는 남편을 잃고 6개월 동안 정말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매일이 똑같고 매일이 의미 없었죠. 그런데 우연히 TV에서 이명웅의 노래를 듣게 됐어요. 신입회원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였는데 그 순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눈물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셨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가수가 누군지, 다른 노래는 어떤지. 그래서 손녀한테 도움을 청했고 여기 모임도 알게 됐죠. 정숙은 1년간의 변화를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첫 모임 참석, 카카오톡 배우기, 응원봉 구매, 첫 콘서트, 가족과의 관계 회복 목포 여행.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신입회원 중 한 분이 박수를 쳤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명웅이라는 가수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다시 찾았어요.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영웅이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변화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죠. 모임이 끝난 후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마트에 들렀다. 이제는 시장 가는 것도 즐겁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한다. 어머니, 오늘도 모임 다녀오셨어요? 마트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네, 오늘은 신입 회원들이 왔어요. 정말 활발하게 지내시네요. 보기 좋아요.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알차게 채워져 있었다. 이제는 혼자 먹을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자신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이명웅의 최신곡을 틀었다. 새로운 시작이야.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75세에 시작된 인생 2막. 핸드폰에 카카오톡이 왔다. 지혜 엄마 다음 주 콘서트 티켓 받으셨어요? 정숙은 벌써 받았어. 이번에는 VIP석이야. 민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키읔키읔 저희보다 예매 빨라요. 정숙 당연하지. 엄마가 누구야? 영웅시대 브리더야. 히읗히읗. 1년 전만 해도 카카오톡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자식들보다 더 능숙하게 쓴다.
저녁을 먹고 TV를 켜니 이명웅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다. 정숙은 흐뭇하게 바라봤다. 우리 영웅이 정말 잘 됐어.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명웅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해준 계기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변화는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엄마, 지혜예요. 민준 오빠도 같이 왔어요. 자식들이 깜짝 방문이었다. 문을 열자 민준과 지혜가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뭔 일이야? 엄마, 오늘이 뭔 날인지 아세요? 지혜가 웃으며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명웅을 처음 알게 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에요. 민준이 말했다. 어머나, 정말? 네, 그래서 축하하러 왔어요. 엄마의 새로운 인생 1주년. 정숙은 감동받아 눈물이 날 뻔했다. 자식들이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기억해 주다니. 케이크에는 하늘색 양초가 꽂혀 있었다. 엄마, 소원 빌어요. 지혜가 말했다. 정숙은 양초를 보며 생각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계속 좋은 추억을 만들게 해주세요. 후 양초를 끄자 박수가 터졌다. 엄마, 1년 전과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민준이 말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음성부터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우울해하시는 게 보여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우리가 연락하기 힘들어요. 정숙은 웃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바빴나? 아니에요. 좋은 의미예요. 엄마가 엄마만의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아요.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정숙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당신이 떠난 지는 1년 6개월이 됐고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처음에는 당신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혼자 남겨진 게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당신이 먼저 간 이유가 있었구나. 정숙은 응원봉을 켜고 이명웅의 바램을 틀었다. 꿈을 꾸듯 살아가네. 만약 당신이 안 갔다면 저는 계속 당신에게만 의존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새로운 경험도 하지 못했을 거고, 어쩌면 당신이 저를 위해 길을 열어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색 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정숙은 계속 말했다. 이제는 박정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박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물론 아내이고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정숙은 일기를 썼다. 1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다. 이명웅을 알게 된 지 정확히 1년. 아이들이 축하해줘서 정말 기뻤다. 1년 전 그 절망적이던 나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명웅은 내 인생의 영웅이 맞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짜 영웅은 변화를 선택한 나 자신이라는 것을,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낸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된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내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나의 영웅, 나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누우며 정숙은 미소 지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하늘색 응원봉들처럼. 박정숙의 잿빛 인생은 정말로 무지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무지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75세 박정숙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